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함께 또 시장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월에 우리가 2000선을 한번 넘어섰고요. 네. 이후에도 이제 1900선 흐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재정절벽 문제를 놓고 해결의 가능성과 함께 또 내년 경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죠?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지? 네, 추가적으로 계속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시장이 정말 갈까라는 의구심으로 쳐다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차트 보시면은 벌써 2000포인트네. 7포인트밖에 안 남았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강세로는 꺾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큰 틀은 변한 게 없습니다. 강세론 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 코멘트도 눌림이 발생될 지연정, 꺾이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코멘트였거든요. 한 주 동안에 모습 보신다 하시더라도 시장의 종목들 양호하게 움직인 상황입니다. QE4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치를 하회하지 않았고요. 만기일도 무사히 넘었습니다. 만기일도 말 많았는데 무난하게 넘었고 오히려 콜옵션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원달러입니다. 원달러가 공격적으로 빠지고 있죠. 1072원 80전 화요일 종가를 기록한 상황인데 화요일날 모습 보게 되면은 1원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30전 플러스에 끝났습니다. 빠지는 속도가 조금 더뎌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원달러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이슈도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죠. 결국은 합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만기가 다가오니까 가급적이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해결받으면 좋겠다. 모두 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며칠 남지 않은 데다가 지금 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플랜 B를 제시했고 이거를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 그러면은 상원으로 토스를 할 테니까 상원하고 오바마 행정부 쪽에서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재정절벽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서로 합의할 부분들이 다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신평사들이 또 말을 갖다 붙일 거고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좀 커지겠네요. 지난주 방송할 때보다 주가 지수가 한 2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강세로는 유지하지만 지난주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 가능성이 지난주보다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예. 강세로는 유지하지만 시장 자체가 한번 눌림이 필요한 순간이 왔고 이격을 해소할 필요가 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3월 달에 2050p 정도 한번 시세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9월달 시장에서 한 2000p 정도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고점대라고 저항권이라고 인식할 만한 가격권이죠.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올라온 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뚫었으면 좋겠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다이렉트로 뚫으려면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점들이 필요한데 우선 그 1930p 정도에서 우리가 요 정도만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돌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았고요. 삼성전자가 시세를 주도하는 상승이었고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돌면서 삼성전자가 쉬더라도 주가지수가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든가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돌든가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럼 거래대금이 붙겠죠. 거래대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만기일날 하루 빼고 그냥 4조 원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윗선의 저항권이 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4조 원 초반대 거래대금으로 저항권을 뚫어낸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격도도 한번 보시죠. 이격도가 지금 102포인트 수준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까지 105포인트 정도 21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좀 이격을 줄이는 모습이 좀 강했고 95 정도까지 빠지면은 이격을 다시 또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격도 102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빠르겠느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원달러 부분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80원 밀고 내려가는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열렸죠. 지금 1072원 80전입니다. 1070원을 깨면서 하락 속도가 원달러가 다시 한번 붙는다. 하락 속도가 붙는다라고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기에서 1070원을 다이렉트로 밀고 내려갈지 안 그러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지 이 부분은 시장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중국 모멘텀도 일단 우리가 사용을 한 것 같고요. QE4도 시장의 상당 부분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모멘텀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모멘텀이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격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큰 틀에서 중앙은행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다. 다만 속도 조절이 지난주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다음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경기 회복을 위한 테마들 좀 기대해 봄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최근 장세도 경기주냐 방어주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종목 전략은 어떻게 해줘갈까요? 우선 대선 끝나고 나면 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과거에 보면 많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뭐 큰 변화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짧은 눌림, 이격을 해소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잘 가고 있는 지수를 왜 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단기 과열을 안고 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와도 불안합니다. 이격을 해소하고 다음 상승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프로그램 의존도를 시작으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즘에 큰 변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비차익 기반으로 두껍게 사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기에서부터는 차익 거래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흔히 배당락을 앞두고 나면은 베이시스가 다소 좀 약세를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오데이션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만들어내는 콘덴고가 너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며칠 동안 계속 공통된 사항인데 차익, 비차익 외국인들이 들어간 부분들보다 훨씬 작게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잡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두껍게 사는데 실제로 개별 주식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크게 잡히면 좋은 건데 그렇게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진입량보다 외국인 총매수가 작다라는 게 일시적으로 며칠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기계는 돌고 사람은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시그널로 보기 어렵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비차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 다음에 빈칸에는 뭐가 오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비차익은 말 그대로 베이시스 상관없이 시가총액 상단을 바스켓으로 사는 겁니다. 시가총액 하단을 사는 게 아니고 상단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총 상단주가 훨씬 유리할 거다라는 거는 대충 알겠죠. 풍선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풍선 효과가 코스닥으로 올 수는 없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장이 오면은 화려한 시장이 올 테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화요일 시장도 거래소는 0.5%대 플러스고 코스닥은 0.47% 마이너스였습니다. 월요일도 이랬고요. 거래소가 상승이 눌리면서 코스닥이 종목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로 나오면은 훨씬 좋겠는데, 좀 전에 비차익 추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딱 몇 종목들만 시총 상단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건 뭐 거의 딴 나라 차트 같은데, 코스피 지수는 우선 빨간색 양봉으로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고요. 상승각도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은 각 자체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하락으로 쏠리게 되면은 슈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 않느냐. 이쪽이 강했고 이쪽이 약하니까 약한 쪽으로 가서 서 있으면은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제가 전차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알파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죠. 지금 금주에도 이런 시각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마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화학 타픽 LG화학, 정유 타픽 SK이노베이션, 철강 타픽의 현대제철, 유통 타픽의 롯데쇼핑, 타이어가 최근에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한국 타이어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차익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이격 해소를 보이고 나서 다음에 뭘 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다, 이쪽으로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